서울보다 이혼율이 높을 만하네요. 보통 괜찮은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경제력과 자신이 뭐 모아놓은 돈과 이런저런 걸 다 보고 정신을 차리죠. 현실적이 되는데, 물론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이혼 변호사분이 겪으셨던 문제가 많았던 분들에 한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좀 약간 이거는 너무 심하네요. 무슨 개 같은 년들만 모아놨나요? 그리고 또 남자들도 처음에는 불쌍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병신이 따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결국 신도시 아내가 신도시 거주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열중하는 것은 돈이 안 들면서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다들 신도시 젊은 마음으로서의 세련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인 인터넷 맘카페에서의 활동입니다. 맘카페에 가면 신도시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게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그런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니 맘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맘카페에서 신도시 아내가 쓴 게시글에는 신도시 아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격려의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신도시의 세련됨과 우아함을 드디어 향유하게 됩니다. 맘카페에서는 나름 권력도 있고 서열도 있습니다. 맘카페 스텝은 자질구레한 여러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어긴 회원들에게 경고를 하고 때론 강퇴를 하는 촉광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맘카페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맘카페 회원들은 각종 게시글과 댓글로 통조해 나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속감이 생기고 회원 간 유대감도 생깁니다. 맘카페에는 단지 신도시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온갖 이야기가 오갑니다. 신도시 안에는 이렇게 맘카페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은 점점 세련되져 가고 그동안 몰랐던 세상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음을 느낍니다. 맘카페는 이제 신도시 안에 대학이자 회사이자 결국에는 종교단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도시 안에는 세상 모든 것을 맘카페를 통해 알게 됩니다. 맘카페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는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맘카페에서 실리는 글은 모두 옳습니다. 만약 그릇된 글이 올라온다면 맘카페의 선지자인 스탭들이 곧바로 삭제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마치 오유나 일베 뭐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들이랑 똑같은 시스템이네요. 이제 신도시 안에는 맘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맘카페 다른 맘들이 자신의 남편을 비난하는 척하며 자랑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남편이 너무 찌질해 보이고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나쁜 점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를 위해 인생 전부를 희생한 가련한 여인일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나는 세계적인 회사에서 최소한 월 500 이상의 돈을 벌며 멋지게 세계를 누비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을 만나 이렇게 가련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위안거리인 맘카페를 스마트폰으로 늘상 접속한 상태에서 읽고 또 읽으며 드는 결론이란 자신의 인생이 남편에 의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중 장거리 출퇴근과 직장 업무에 지쳐서 주말이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서 축 처져 있는 남편이 안쓰럽거나 고맙거나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시댁에서 돈도 잘 얻어오지도 못하면서 매일 집에 오면 추리닝을 입고 소파에서 졸기나는 남편은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제가 맘카페를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데 백치미가 있는 여성분들 있죠. 머릿속에 든 게 없고 팔랑귀 뭐 남 얘기에 쉽게 오락가락하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성향의 맘카페를 접하게 된다면 정말 쉽게 쌍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곳이네요, 맘카페라는 곳이. 맘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신도시 아내와 매일 피곤해 지쳐 출퇴근을 반복하다 회사 생활까지 엉망이 된 신도시 남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분노만 가득하게 됩니다. 둘 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상대에 의해 강요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만 강요당했고 그렇게 희생해 왔지만 상대는 자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에 울분이 쌓여만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가운데 이제 부부는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방이라도 울린다면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정쟁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 예보의 총성은 대개 아내가 한시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지 않고 접속하는 맘카페로 인해 발생합니다. 신도시 아내는 맘카페 게시글에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를 지닌 다른 맘들의 글을 읽게 됩니다. 누군가 남편의 무능과 시댁의 불합리함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얼마나 자신이 불쌍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혼하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는 등의 내용을 써놨는데 자신의 생활과 너무도 똑같아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글의 댓글 중에는 자신의 친구가 같은 사유로 이혼을 했는데 변호사를 잘 선임한 덕분에 남편과 시댁에게선 한 달에 3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고, 그 친구는 취업하여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서 대기업 직장인 부럽지 않은 수입으로 편안하고 멋지게 살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 그리고 재취업해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편안하게 받는다. 이거 무슨 뭐 판타지 소설인데요? 양육비 한 달에 100만 원도 정말 많은 건데 양육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라 완전 SF 소설이네요. 이런 식의 양육비 플러스 취업해서 얼마 월급을 더하면 대기업 직장인 혹은 그 이상의 수입을 갖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이혼 후에 멋지고 어린 남자를 만나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재밌게 살고 있다는 성공적인 이혼 경험담이 맘카페에 올라오니 신도시 아내는 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씨발 이걸 믿어? 그러나 신도시 아내는 그런 직장에 들어갈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않았을 뿐더러 신도시에는 서울과는 달리 30대 이상 여성이 최초로 시작해서 다닐 수 있는 직장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아내는 맘카페의 글들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신도시 맘카페는 신도시 아내에게 있어 진리탐구의 상합탑과 마찬가지이며 그곳의 고참 맘들의 말들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의 상당수는 사실 맘카페의 회원이 아닌 자신이 꿈꾸던 망상을 소설로 써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맘카페에 올라오는 성공적인 이혼 썰 같은 거는 대부분이 주작이란 얘기죠. 대부분이 뭐 소설, 주작이다. 이혼 소송은 이 사회에서 엄청난 규모의 산업입니다. 신도시 맘카페의 신도시 맘들이야말로 이혼 산업에서 최고로 소중한 고객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맘카페를 종교로 여기며 하루 종일 맘카페에서 댓글을 달아대는 신도시 맘들은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신이 해야 될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남들의 판단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향의 신도시 아내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 같은 게시글이나 댓글을 남긴 카페의 다른 맘에게 바로 쪽지와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소연하는 글이나 댓글을 쓴다면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의 언더커버 요원이 구원자 맘을 자칭하여 댓글이나 쪽지로 곧바로 연락해 옵니다. 이 구원자 맘은 그녀에게 무패의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여성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당장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이런 타입의 맘카페 회원에게는 권유를 하는 것보다 지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사실을 구원자맘 역할을 하는 언더커버 요원은 너무나 잘 알기에 구원자는 신도시 아내에게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에 언제 몇 시에 찾아갈 것을 그냥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도시 아내는 그 시간에 서울가정법원 앞이나 서초동에 찾아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 혹은 사무장을 만납니다.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멍청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에 소름 끼치고, 이게 또 실화를 바탕으로 변호사분이 이렇게 썼겠죠. 정말 병신 같은 놈들도 많지만 병신 같은 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신도시 아내는 자신의 이혼을 맘카페에서 대화하는 댓글러, 즉 이혼사무소의 언더커버 요원과 그 댓글러가 소개해준 변호사의 판단에 맡겨버립니다. 신도시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너무나 세심하게 잘 알고 있는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신도시 아내가 당장 이혼해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그때부터 신도시 아내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착수금 몇백만 원 중 일단 100만 원이라도 입금되면 바로 간단한 이혼소장이 써지고 곧바로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등록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악질이신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사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수가 있네요. 순진하면. 제가 신도시 부부의 이혼 소송을 많이 해나가는 동안 항상 몇몇의 여성 변호사들을
상대방 변호사로 매번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역시 이혼소송이라는 거대한 산업의 한 부분입니다. 여자의 적은 뭐다? 여자다. 이러한 소송에서 저의 상대방인 신도시 아내 측은 항상 정해진 패턴대로 주장을 하고 서면을 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무작정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남겨놓고 무작정 집을 나가버린다거나 하는 정해진 패턴의 행동을 하며 남편 측을 압박합니다. 상대방 이혼 법률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씨발 이거 진짜 피 말립니다. 제가 한번 당해봐서 알아요. 이게 압박이었네요. 지금 알았네요. 변호사도 이렇게 시키는구만. 이거 진짜 피 말립니다. 저는 그렇다면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벌이며 대응해 나갑니다. 저의 전술에 화를 내는 상대방의 반응도 언제나 정형화된 패턴을 보입니다. 결국 신도시 아내가 맘카페에서 보았던 게시글이나 맘카페 사람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소송을 흘러가게 되고, 이혼 소송이 끝나면 신도시 아내는 몇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는 최초의 신도시 생활을 시작하며 자신이 꿈꾸었던 우아하고 세련된 신도시 생활이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도시에 왔으면서 강남 맘들처럼 이것저것 하며 돈을 많이 쓰는 생활을 동경하고 따라하려고 했다니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깨닫는 것은 자신이 이혼 소송을 건 상대방의 남편 역시 강남 남편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신도시에는 월 300만원 이상 월급을 주면서 어리고 잘생긴 남자 직원이 30, 40대 이혼녀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대시하는 그런 아침 드라마 같은 직장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 어디엔가 그런 직장이 있다고 해도 하루 종일 맘카페에서 죽치고 있으며 댓글이나 다는 것을 유일한 사회생활이자 교육활동으로 삼았던 신도시 아내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신도시 집을 남편으로부터 빼앗아서 계속 살면서 양육비 3, 400에 월급 3, 400을 더한 고액 월 수입으로 신도시에서 우아하고 멋진 삶을 사는 신도시 맘카페에 성공적인 신도시 이혼녀의 꿈, 그런 멋진 꿈을 산산조각 내고 현실에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제가 신도시 이혼소송이라는 거대화 되어가는 신산업의 한 부분에서 맡고 있습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꿈을 이기는 것은 냉철한 현실인식과 판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펼치는 적절한 전략과 전술입니다. 맘카페에서 만나는 종교적 구원자는 전쟁 시작 전에 승리의 감정을 헛되이 불러올 수는 있으나 실제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이깁니다. 게시글 내용 마지막에 변호사님이 언제나 항상 이깁니다.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그 내용들을 계속 읽으면서 신도시의 삶이 정말 좋아 보이지만 맘카페라는 곳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 곳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글을 쓰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현실 직시가 필요한데, 많은 이혼하시는 여성분들은 현실 직시를 이혼 소송하면서 알게 되죠. 이혼까지 가기 전에 남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똑바로 알게 된다면 이혼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항상 현실 직시를 이혼할 때 돼서,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신도시에 사는 여성분들은 자기 분수를 알고 현실을 직시해서 현명하게 결혼 생활을 하자, 이거입니다. 누군가 말했죠.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나는 결혼했으니까 뭐 맘카페니 뭐 다른 뭐 커뮤니티 사이트니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